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내용은 조사 방법론 2 챕터 2의 신뢰도 및 타당성에서 제3장 측정 오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할 부분의 요약입니다. 측정 오차에 대한 부분은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측정 오차는 신뢰도, 타당성처럼 통계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므로 그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오차의 개념, 측정 오차는 왜 발생하는지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측정 오차의 종류와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 요약 부분에 있는 이 항목 측정 오차의 개념, 발생 원인, 종류 및 유형, 오차 줄이는 방법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측정 오차의 개념. 사회과학 연구에서 측정이란 추상적 개념을 경험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 개념이 완벽하게 전환되기는 어려우며 이때 발생하는 차이를 측정 오차라고 한다. 자, 경험적 개념으로 전환을 해야지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개념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 개념으로 전환할 때 100%그 의미를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추상적인 개념과 경험적 개념의 차이가 측정 오차입니다. 측정 오차를 줄이는 것이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 차이를 줄이지 못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연구를 일반화하기 어려워진다. 측정 오차는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겠죠. 이 차이가 커지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신뢰성이 떨어진 연구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측정 오차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측정 오차 발생 원인. 다른 개념의 측정. 어떤 추상적 개념이 가진 속성을 측정할 때 측정하려는 속성이 아니고 다른 속성을 측정할 때 측정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나는 키를 측정하고 싶었는데 몸무게를 측정해 버렸을 경우에 이 측정하려던 속성이 다른 속성을 측정할 때 큰 측정 오차가 발생하겠죠. 자, 두 번째, 응답자에 의한 오차.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성격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타인과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측정 오차가 발생합니다. 상황에 의한 오차. 측정하고자 하는 장소가 시끄럽거나 조용한 경우 또는 커플에 대한 설문의 경우 커플이 동석하거나 따로 있을 때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측정 오차가 발생합니다. 측정 도구에 의한 오차. 측정 도구로 사용되는 설문지 내용이 모호하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문항이 있을 경우에 또 측정 오차가 발생합니다. 측정 방법에 의한 오차. 개인 면접의 경우에는 직접 대면해서 설문지를 받기 때문에 설문을 해주는 사람이 호의적으로 설문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화 면접 아니면 우편, 인터넷 설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대면 설문조사라고 하죠. 이 비대면 설문조사는 응답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강의에서도 신뢰도 제공 방안 중에서 문항을 늘리는 부분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표본이 많아지면 신뢰도가 증가합니다. 응답률이 낮다는 것은 표본수가 적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표본이 많은 경우와 비교해서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가 답변을 잘못 표기하거나 또 응답지를
입력하는, 우리 코딩한다고 그러죠. 코딩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측정 또는 측정 대상의 상태가 변화한다면 오차가 발생합니다. 답변을 잘못 표기할 수도 있고요. 입력 과정에서 실수 잘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측정 오차가 발생한다고 우리는 합니다. 측정 오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측정 오차에는 첫 번째 체계적 오차가 있습니다. 체계적 오차, 그러면 당연히 비체계적 오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예, 비체계적 오차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자, 체계적 오차의 개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측정 대상 혹은 변수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끼쳐 발생하는 오차. 모든 측정 결과가 편향되게 나올 수 있다. 측정 도구에서 발생하는 오차이므로 타당도에 대한 문제이다. 이 체계적이란 말은 우연히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한 부분에서만 딱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에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키를 측정할 때 1cm가 이만한 간격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1cm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도구가 키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1cm를 여기서 이만큼만으로 표시가 된다면 이 도구로, 이 자로 키를 재는 모든 사람들은 오차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변수에 체계적으로 모든 측정 결과에 편향되게 결과를 나올 수 있게 하는 어떤 오차, 우리가 이런 오차를 체계적 오차라고 합니다. 자, 발생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체계적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 첫 번째 편향에 따른 오차입니다. 인구사회 통계학적 특성 또는 우리가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하죠. 이 사회적 바람직성, 응답자의 성별, 소득, 종교, 문화 이런 부분과 같이 인구사회 통계학적 특성으로 인해 일정한 방향으로 편향된 응답이 나온다. 예, 편향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치운친다는 것이죠. 이 인구사회 통계학적 특성, 사회적 바람직성,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요. 사회적 바람직성,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어떤 그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성향, 고정 반응,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경험을 토대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응답한다. 자, 이 고정관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정 반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고정관념도 이 편향의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가 편향에 따른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 유형, 편향, 치우침, 나와 의견이 다른데도 어느 한 집단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내 의견을 밝히지 않고 따라가는 것,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편향에 따른 오차라고 하겠습니다. 문화적 편견, 어떤 한 문화 집단에서 인정되는 사실이 다른 집단에서는 배척되거나 다르게 해석된다.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고 다양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한국, 일본, 중국, 아니면 미국 이런 나라, 이런 문화 집단에서 어느 한 집단에서는 당연하게 인정되는 사실이 다른 집단에서는 굉장히 틀린 것으로 인정이 돼서 배척되는 아니면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문화적 편견도 측정 오차의 하나의 발생 유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태도와 행동의 다름에 따른 오차. 태도를 측정하고 행동을 예측했으나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자, 님비라고 잘 아시죠? Not in my backyard 해가지고, 자, 님비 현상. 내 앞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 교육시설을 지어서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견입니다. 당연히 학교 많이 지어가지고 이 불편한 사람들이 편리한 시설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줘야죠. 라고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그 시설을 짓는다면? 이라고 물어봤을 때 다 반대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장애인 학교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 오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유형들이죠. 두 번째로 비체계적 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체계적 오차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비체계적 오차는 측정할 때마다 이 측정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몸무게를 잴 때마다 몸무게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이 저울을 신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비체계적 오차는 신뢰도와 관련된 오차라고도 합니다.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오류를 제거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 체계적 오차라면 한 부분만 고쳐주면 됩니다. 아까 체계적 오차 말씀드렸죠. 1cm를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1cm를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 만들어진 이 잘못된 오류를 한 부분만 이렇게 고쳐준다면 오류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고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체계적 오차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측정 대상에 따라서, 측정 과정에 따라서, 또 측정 수단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류를 제거하기가 어렵고 상쇄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신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체계적 오차를 줄이는 방법,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신뢰도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죠? 네. 신뢰도 제고 방안과 비슷하거나 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측정 도사 도구, 측정 시간 단축, 측정 문항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측정 문항이 서로 다른 측정 문항들이 많아야죠. 이 불필요한 그 반복되는 중복되는 질문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불필요하고 반복된 질문 문항, 이 많지만 많은 부분이 불필요하다면 제거를 해가지고 측정 시간을 단축을 해줘야죠. 두 번째, 질문의 모호성 제거. 이 설문 문항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인쇄 편집, 측정용 질문지의 오자 탈자 없애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꿔줍니다. 자, 측정 환경,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날씨 변화, 실내 환경 등 조사하는 장소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인적 환경, 질문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연령, 성별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해 주고요. 조사 대상자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나열합니다. 세 번째, 자료 검토 및 조사자 관리. 수집한 자료를 점검하고 교차해서 확인해보고 측정 도구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해서 또 조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신뢰도 제고 방안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측정 오차, 신뢰도와 관계된 부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신뢰도 제거 방안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 요약합니다. 자, 측정 오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봤습니다. 측정 오차의 개념이란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측정 오차의 발생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추상적,
경험적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추상적 개념을 100% 경험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100% 경험적인 개념으로는 옮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측정 오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측정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측정 오차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게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측정 오차의 종류 및 특징. 측정 오차는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체계적 오차, 타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측정하냐, 이런 부분이고요. 체계적 오차는 한번 잘못되면 모든 개념에 대해서 측정이 다 잘못되는 부분입니다. 자, 자를 예로 말씀드렸죠. 자를 이 1cm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개념이지만 여기서 요만큼까지의 어떤 그 오류를 범했다면 모든 측정의 개념, 우리가 측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모든 부분들이 오차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비체계적 오차,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체계적 오차의 발생 원인은 뭐고, 비체계적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비체계적 오차는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 그래서 비체계적 오차를 줄인다는 것은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들, 그래서 신뢰도에서 배웠던 신뢰도 제고 방안하고 거의 같거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